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비를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괭이를 들고 금성산으로 올라갔다. 누군가 그곳에 쓴 묘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금성산에 묘를 쓰게 되면 운당못이 말라버린다고 예부터 마을 사람들은 믿어오고 있었다. 김호운 지음. 말없는 화해. 강덕칠은 방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새마을 담배를 연거푸 세개빗째나 피어대고 있었다. 그러나 초조하게 끓어오르는 그의 속은 조금도 누그러지는 기색이 없이 뱉어놓는 연기만큼 더욱더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흡사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젠 아예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아 있었다.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집안뿐만 아니라 이웃조차도 온통 텅 빈 마을처럼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강덕칠의 마음을 더욱더 초조하게 압박해왔다. 꼭 혼자서만 낯선 땅으로 밀려나온 것만 같았다. 앞산 위에 걸려있는 하늘조차도 오늘따라 이마에까지 내려앉은 것처럼 답답해 보였다. 강덕칠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어제 해질녘이었다. 그 소식을 전해준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아들 태호였다. 그래서 강덕칠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박두식의 아들 재명이가 고등고시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재명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올해 졸업반이었다. 태호와는 동갑내기로서 한마을에서 같이 자랐다. 고등학교까지는 읍내에 나가 나란히 같이 다녔지만 태호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었다. 처음엔 강덕칠 자신도 이 총구석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것만 해도 빠지진 않는다 싶었다. 그런데 재명이가 생각하지도 않던 대학을 가고 보니 그 위에도 또 학교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이 꼭 전깃줄에 걸린 연을 쳐다보는 아이처럼 걸핏하면 강덕칠의 가슴 한쪽 구석에서 펄럭거리곤 했다. 이러한 그의 가슴앓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태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듬해부터 줄곧 구급 공무원 시험을 치러 오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소식을 받아보지 못한 사실이었다. 아무리 시골 학교이지만 학교에 다닐 때는 그래도 재명이와 저희 반에서 5손가락 안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터라 재주가 없다고 무턱대고 나무랄 수만도 없었다. 관운이 닿지 않는 것을 전들 어떡하는가 싶어 강덕칠은 그저 안타깝기만 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까지 나온 멀쩡한 녀석이 괭이 자루를 들고 어스렁거리며 눈물 보러 나가는 걸 바라보면 자기도 모르게 속이 욱하고 살아올랐다. 그러다가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밤늦게까지 책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벼랑간 또 모든 게 다 자기 자신이 못난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 강덕칠은 저절로 한숨이 터져나오곤 했다. 젊었을 때 노름방에 쫓아다니며 흥탕방탕하지만 않았더라도 하나뿐인 자식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을 단단한 살림이었다는 후회가 불현듯 솟아나기 때문이었다. 그때마다 대학 다니는 훤칠한 아들을 앞세우고 이 집 저 집 자랑삼아 기웃거리던 박두식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 강덕칠은 잠시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속이 답답해지곤 했다. 강덕칠은 이런 답답한 마음을 눌러오며 하루속히 태호가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만을 바랐다. 새마을 모자를 눌러쓰고 마을에 동료차 출장 오는 면직원을 볼 때마다
강덕칠은 태호도 그렇게 될 날만을 지금까지 무기타게 기다려왔다. 강덕칠과 박두식은 젊은 시절부터 견혼지간처럼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별달리 내세울 뾰족한 이유는 없었으나 사는 살림살이가 그랬고 똑같이 하나씩 동갑내기 외아들을 둔 것하며 두 자식들이 엎치락뒤치락 성적 다툼을 하는 것마저도 그랬다. 둘 다 젊어서 그랬던지 남에게 칭찬받는 일까지도 시새움했다.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들 사이에 거미줄을 치듯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들에게 영원히 풀어줄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강덕칠은 뭉쳐있던 속이 다시 욱하고 살아올랐다. 벌써 20해가 훨씬 지난 일이었지만 간간히 그 생각만 하면 참을 수 없는 울화가 치받아 오르곤 했다. 젊었을 때다. 그때는 다들 가을 곡식만 걷어놓고 나면 할 일들이 없어 그것도 농사일인 것처럼 화투방으로 우르르 몰려다녔다. 강덕칠도 그 틈바구니에 끼어 한창 미쳐서 돌아다닌 것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을 하룻밤 사이에 한 떼기씩 날렸다. 그때마다 잃은 재물이 아까워서 이번에만 하던 것이 좀처럼 그곳에서 빠져나오질 못했다. 그저 잃은 것 반만이라도 찾는다면 욕심 없이 깨끗하게 손을 씻을 작정이었지만 그에겐 한 번도 그런 행운이 찾아와 주지를 않았다. 그날 저녁엔 정말 난데없이 불같은 끝발이 솟고 있었다. 판돈을 강덕칠이 거의 다 긁어모으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들도 이젠 그 이혼을 끝발엔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겠다는 생각들을 했음인지 제풀에 지쳐 초저녁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달라붙지 못하고 있었다. 강덕칠은 속으로 이제야 여기서 손을 끊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여유있게 담배를 꺼내 물고는 자기 앞에 던져진 마지막 화투짝을 받아들고 들여다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누가 강덕칠의 멱살을 거머쥐며 달려들었다. 졸지에 당한 일이라 강덕칠은 대꾸도 못한 채 그를 올려다보기만 했다. 박두식이었다. 그는 멱살을 거머쥔 채로 한쪽 손을 잽싸게 강덕칠의 무릎 밑에 쑥 집어넣었다 꺼내고 있었다. 박두식의 그 손에는 화투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놈의 자식, 인자 보이까 잔재주를 부리고 있었구만. 박두식은 패들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이 그 화투장을 들고 허공에다 내저으며 고함을 질러댔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무슨 형문인지 알지 못하는 강덕칠은 엉거주춤 그의 팔을 마구 잡으며 다급하게 되물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였다. 대답 대신 박두식의 바위 같은 주먹이 강덕칠의 면상을 내리갈긴 것이다. 그와 거의 동시에 등잔이 휙 넘어가며 호롱불까지 꺼져버렸다. 이게 무슨 수작들이고? 강덕칠은 앞에 있는 판돈을 움켜잡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수습하지 못할 단계로 비화되고 있었다. 뭐라고? 그놈이 재주 부렸다고? 그라면 그렇지. 불같은 끝발이라 했더이만. 너무 자식 재주를 부리고 있었구만. 불이 꺼진 캄캄한 방 안에서 갑자기 화투판이 아닌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패거리들이 모두 강덕칠에게 달려든 것이다. 뭐라는 변명 한마디 할 사이도 없이 강덕칠은 옴쭉달싹 못하고 사기 노름을 한 놈이 돼버렸다. 어디에다 대고 하소연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분함을 사귀지 못해 입술을 꽉 깨문 채 그들에게 공매를 얻어맞고 있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방 안에 불이 켜졌다. 강덕칠은 온통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감싸쥐고 방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무릎 앞에 포개놓았던 돈 다발들도 어느새 그들 손에 넘어가 있었다. 이놈의 자식, 이만 봐주는 것도 한맛이 사람이기 때문인 줄은 알거라. 난데 놈이었음
뼈다구도 못 추리게 했을 기다. 강덕칠은 끓어오르는 분통을 입속으로만 깨물고 있었다. 혹시 실수하여 한 장을 빠뜨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으나 절대로 그럴 리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박두식이 술수를 부린 것이 틀림없었다. 강덕칠은 이대로 당할 수만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켜 그들을 노려봤다. 그러나 그는 이내 풀이 꺾여버렸다. 이미 화투판은 물 지나간 자리였다. 신고 있는 양말짝이라면 속을 까뒤집어 보여주기라도 하지만 자기 가슴속에 타고 있는 억울한 마음은 어디에다 털어내놓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어금니를 한번 으스러져라 깨물고는 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 세상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여 뒤집어지고 있었다. 결국 강덕칠은 그 끝에 노름판에서 손을 떼긴 했지만 그때의 분함은 지금까지도 사겨지질 않았다. 처음부터 남의 재물을 탐냈던 게 자신의 잘못이긴 했지만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박두식의 소행을 생각하면 눈에 불이라도 켤 지경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박두식의 아들 죄명이가 고등고시에 합격했다고 했다. 그 소식을 자기 아들 태호가 물고 들어온 것이다. 못난 자식. 강덕칠은 혼잣말을 씹어뱉었다. 잘되는 놈 집엔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리고 닭이 걸음을 파헤쳐도 위로 파헤친다더니 박두식이 바로 그 짝이었다. 그런데 평생 자기 땅에 떨어진 곡식밖에 주워 먹을 줄 모르는 강덕칠에게는 언제나 곤란 날 의부답이 찾아오듯 뒤틀릴 일만 생겼다. 정작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빼앗아 먹는 놈은 점점 더 피둥피둥 살만 찌고 있으니 세상살이에 순리가 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강덕칠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이 꼭 바보처럼 헛세상을 산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속이 답답해 왔다.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불가항력의 암담함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는 손끝까지 타들어온 담배를 황급히 재떨이엔 짓눌러 끄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때 밖에 나갔던 태호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못합니까? 온 동네가 다 모였는데요. 박두식의 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였다. 오늘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인다고 날이 새기가 무섭게 집집마다 통지를 한 것을 강덕칠도 알고 있었다. 태호로부터 그런 재촉을 받고 나서야 강덕칠은 비로소 제정신을 찾은 사람처럼 이제까지 자기가 왜 쫓기고 있었던 건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줄곧 박두식의 집에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문기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강덕칠은 초점 없는 시선으로 마당에 서 있는 태호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태호는 그러한 아버지의 속을 알지 못한 채 다시 채근했다. 아버지 혼자 빠졌습디다. 멍한 시선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던 강덕칠은 그제서야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 마이도 거기 가 있는 기가. 모두 모여서 일을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순간 초점이 없던 강덕칠의 눈에 붉게 핏발이 섰다. 그는 태호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그의 얼굴엔 뭐라며 곧 튀어나올 듯한 불칼 같은 말을 속으로 꾹 눌러 참고 있는 곤혹이 역력히 배어 있었다. 강덕칠은 방문을 화닥닥 닫아버렸다. 그는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새마을 담뱃갑을 급히 주워들고 또 불을 붙여 물었다. 쓸개도 없는 것들. 구겨진 담뱃갑처럼 혼자 소리로 지디겨져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말을 뱉어놓은 강덕칠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잠시 뒤 강덕칠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박두식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집에서 반대편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박두식의 집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흥청거리고 있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최고의 경사라며 덩실덩실 춤을 추어대는 패들도 있었다. 강덕칠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쯤은 아무도 눈여겨봐 주지도 않았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만큼 모두들 들떠 있었다. 덜어는 마치 자기들의 경사이기나 한 양 박두식의 면전에 바싹 다가앉아 저마다 반가운 표정을 지어가며 축하의 말을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축들은 이 좌석 저 좌석 옮겨다니는 박두식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얼이 빠져 있었다. 강덕칠은 이렇게 아무도 자기를 아는 채 해주지 않는 게 오히려 속이 편했다. 그는 박두식과 눈길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큰일 집에 찾아든 비렁뱅이 모양 일부러 차일 뒤편으로 돌아가서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끼어앉았다. 그러나 강덕실은 도무지 마음이 동하질 않았다. 자기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무덤덤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마주치긴 했으나 여태 한 번도 박두식의 집을 찾아온 적이 없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는데 혼자서 모나게 빠진다는 사실이 마음에 캥겨 억지로 나오긴 했으나 강덕칠은 꼭 바늘방석이라도 앉은 것처럼 엉덩짝을 붙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음에 없는 자리에 나왔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기 혼자만 이 좌석에 빠진다는 사실이 왜 죄 지은 사람처럼 마음에 캥겼는지 아까부터 자꾸만 그 생각이 가슴속을 찔러대고 있었다. 그리고 박두식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려 하면서도 자기가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그가 봐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는 자신의 얄팍한 속이 추하도록 미웠다. 강덕칠은 마치 이러한 속을 쓸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막걸리 사발을 들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주위가 어둑해지는데도 사람들은 아무도 자리를 뜰 줄 몰랐다. 어느새 마당 여기저기에 전등불이 내다 걸렸다. 그 불빛 사이로 박두식이 어깨를 추스르며 누비고 다녔다. 명절 때만 걸치던 그의 옥색 공단 바지 저고리와 황금색 마고자가 유난히 불빛 아래 번득였다. 강덕칠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 하모 자리를 뜨는감? 한 자리에 앉았던 이가 자리를 뜨는 그를 보고 건성으로 물었다. 속이 좋지 않구만. 하모 그래서 웃잖아. 강덕칠은 그 소리를 한쪽 귀로 흘려버리며 왁시글거리는 박두식의 집을 빠져나왔다. 그는 좀처럼 속을 누그러뜨릴 수 없었다. 그때 노름방에서 박두식의 주먹을 맞고 쓰러졌던 기억이 문득 다시 살아올랐다. 지금도 꼭 그의 주먹을 얻어맞고 이렇게 혼자 비틀거리며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강덕칠은 집으로 향하려다 방향을 바꾸어 구판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땅강아지 같은 조무래기 혼자서 횡댕그렁한 구판장을 지키고 있었다. 웅덩이에 밥알 하나 떨어진 것을 보고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온 동네가 다 박두식의 집으로 몰려갔는데 여기라고 해서 사람이 남아있을 턱이 없었다. 강덕칠은 값도 모르는 아이에게 외상으로 소주 한 병을 받아들고는 되돌아서 집으로 향했다. 구판장 모퉁이를 돌아 나오던 강덕칠은 희미하게 어둠 속으로 묻혀가는 금성산의 눈길이 닿자 놀란 듯이 걸음을 멈췄다. 금성산을 바라보는 강덕칠의 눈에 야릇한 빛이 발산되고 있었다. 강덕칠은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우두커니 걸음을 멈춰선 채 금성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 난리의 장본인이 어쩌면 박두식일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얼핏 그의 머릿속을 스쳐간 것이다.
두 해 전이다. 온 세상을 태워버릴 듯한 가뭄이 있었다. 이 밤골에는 하천이 없었다. 금성산 골짜기를 막아 만든 보자기만한 운당못 하나만 믿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운당못이 바싹 말라버린 것이다. 비를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괭이를 들고 금성산으로 올라갔다. 누군가 그곳에 쓴 묘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금성산에 묘를 쓰게 되면 운당못이 말라버린다고 예부터 마을 사람들은 믿어오고 있었다. 그래서 가뭄이 들 때마다 금성산에 올라가면 영락없이 몰래 쓴 묘를 찾아냈고 그런 후면 거짓말같이 해갈할 비가 내리곤 했었다. 그곳에다 묘를 쓰면 발복을 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타지 사람들까지도 밤을 타서 몰래 금성산에 뼈를 묻곤 내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해는 며칠 동안 온 산자락을 다 뒤졌는데도 뼈 묻은 자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건 틀림없이 누군가 이 산 구석구석을 잘 아는 사람의 짓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봉분을 하지 않은 도둑묘라고는 하지만 온 산을 이잡듯 다 뒤지는데도 발견되지 않을 만큼 야밤중에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교묘하게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마을 전체 회의를 했다. 이장은 모인 마을 사람들을 향해 누구든 그 짓을 한 사람이 있거든 오늘 밤 안으로 곱게 파내라고 말미를 주어 선언했다. 그 대신 오늘 해가 진 이후에는 그 사람 이외엔 누구든 문 밖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못을 박아두었다. 이것은 그 장본인에게는 아무도 몰래 일을 처리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달램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가 누구인지 살펴보지 못하도록 막는 금종령이었다. 만약 장본인이 아닌 사람이 섣불리 문 밖에 나갔다가 진짜 장본인이 나타나지 않기라도 한다면 꼼짝없이 그 사람이 장본인으로 지목을 받을 수도 있었다. 금성산에 올라갈 볼 일이 없는 사람은 그날 밤에 밖으로 나올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그날 밤 금성산에 올라갔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비는 끝내 내리지 않았다. 결국 그 해는 벼 대신 조를 심어 간신히 굽는 것만은 면했었다. 강덕칠은 지금 그때의 그 장본인이 틀림없이 박두식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박두식이라면 감쪽같이 그렇게 일을 해낼 수 있을 위인이었다. 강덕칠은 여전히 금성산에다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어두스름한 하늘을 뒤로 받치고 우람한 근육의 사내처럼 시원스럽게 치솟아오른 시커먼 금성산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강덕칠은 시선을 거두며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소주병을 뒷주머니에다 꽂아 넣은 채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광으로 가서 삽과 괭이를 찾아들었다. 강덕칠은 삽과 괭이를 어깨에 둘러맨 채 구름외를 향해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까지 이런 욕심을 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상을 팔아먹는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얼른 지워버리곤 했다. 지금은 생각이 달랐다. 죽은 조상을 팔아서 산 자손 잘되게 하려는 데야 귀신인들 나무라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덕칠은 단걸음에 운매에 있는 선산에 다다랐다. 그는 부모의 봉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고르지 못한 숨을 잠시 가라앉혔다. 이윽고 강덕칠은 뒷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 어금니로 마개를 따서 봉분 앞에 놓고 2번 절을 했다. 그러고 나서 봉분 언저리에 소주를 조금씩 부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아버님, 이 못난 자식 불효를 하려고 합니다. 낯선 집이라 편찮으실 끼지만 가서 조금만 잠의소.
아버님 손자한테 광영이 쓰라고 하는 짓 아입니까? 강덕칠은 다시 재배를 하고 나서 남은 소주를 병째 자기 입에다 받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는 봉분 한쪽을 괭이로 파기 시작했다. 금성산 자락을 내려오는 강덕칠은 전신이 땀으로 후줄근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제 발로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꿈속에서처럼 그냥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다리만 움직이고 있었다. 산 아래로 돌이 굴러내려가듯 그는 자신의 체중에 의해 휘청거리며 밀려내려오고 있었다. 산자락을 어지간히 내려왔을 즈음이었다. 그는 그대로 굴러내릴 것만 같은 몸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 쓰러지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제정신이 조금씩 찾아들고 있었다. 심한 오한을 느꼈다. 입안은 타는 듯 바싹 말라 있었다. 그는 혀끝으로 마른 입술을 축인 뒤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찾아 물고 불을 붙였다. 저 아래 마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그 중에서 한 집의 불빛만이 유독 강덕칠의 눈에 띄었다. 다른 집 불빛들은 어둠에 잠겨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깜박거리는데 그 집 불빛만은 만개한 꽃송이처럼 한데 어우러져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불빛을 삼키고 있는 주위의 캄캄한 어둠이 오히려 그 불꽃송이들을 더욱 도드라지게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박두식이네 마당에 밝혀놓은 100족짜리 전깃불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강덕칠은 목이 뜨끔하도록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다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모내기를 눈앞에 두고 벌써 보름이 넘게 불같은 가뭄이 계속되었다. 기어코 운당못이 조여들기 시작했다. 강덕칠은 한편으로는 마음을 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모르는 흥분으로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으면서도 정작 발복을 받았다는 사람은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믿는 일에만 충실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사실을 남모르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이 가뭄이 자기에게도 거짓말 같은 발복을 가져다주는 징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덕칠은 그런 틈바구니에 끼어서 며칠만 이대로 무사히 넘어가 주길 빌고 있었다. 태호가 이번에도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간 것이다. 내일이 바로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 제발 시험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가 주길 그는 속이 타게 빌고 있었다. 오늘 내일 기다려왔던 마을 사람들이 드디어 금성산에 오르기로 했다. 내일 아침 일찍 오른다는 것이다. 강덕칠은 이미 예상한 일이기는 했지만 그 소리를 듣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하루만 더 넘겨주면 되는 긴데 이번에도 그에 또 안 되는 긴가. 강덕칠은 밤새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마을 사람들에 섞여 산을 오르고 있었다. 이젠 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제발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빌 뿐이었다. 산꼭대기에 오른 마을 사람들은 가지고 온 재물을 넓적한 청석바위에 올려놓고 이장을 중심으로 기우제를 지냈다. 그런 뒤 음복잔을 돌리고는 뿔뿔이 흩어져 저마다 병 속에 담아가지고 온 인분을 산자락 여기저기에 뿌리기 시작했다. 몰래 묻어놓은 유골이 구린내에 못 견디어 튀어나오기 때문에 쉽게 찾아내게 된다는 뜻으로 언제나 치르는 의례였다. 점심때까지는 모두들 허탕을 쳤다. 강덕칠은 막걸리로 타는 목을 축이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제발 오늘에만 무사히 넘겨주길 속으로 빌고 있었다. 이 불볕 밑에서 산자락을 뒤지는 마을 사람들이 뿜어내는 불같은 분노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싸들고 온 점심을 마치자 사람들은 다시 흩어져 산자락을 훑기 시작했다. 해가 거의 넘어갈 때쯤이었다. 한쪽에 몰려있던 사람들 쪽에서 산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내지르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다! 찾았다! 강덕칠은 순간 하늘이 노래지며 눈앞이 핑 돌았다. 그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엉덩이를 박으며 주저앉고 말았다. 반쯤 걸린 저 해를 못 넘긴 것이다. 여기저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두 소리나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의 기쁨과 분노가 한데 섞인 함성이 금성산을 뒤엎어 놓을 기세로 산자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느 놈의 뼈다귀인지 이 자리에서 박살내거라. 내려 죽일 놈. 저 혼자 살려고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이가. 강덕칠은 전신이 후들후들 떨렸다. 도무지 제정신이 아니었다.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뒤흔들리고 있었다. 이장의 손에 의해 그 유골은 산 정상으로 옮겨져 기우제를 지낸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청석 바위 위에 올려졌다. 언제나처럼 그것은 이제 산 아래로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그렇게 찾아낸 뼈는 성남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 짓 으깨진 후 산 아래로 내던져 버렸다. 오래전 일이었다. 강덕칠이 어릴 때였다. 그 해에도 불같은 가뭄이 계속됐었다. 강덕칠은 지금 뼈가 되어 청석 바위에 올려져 있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 금성산을 올랐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찾아낸 유골을 저 청석 바위에 올려놓고 막 괭이를 내리치려고 했었다. 그때 황급히 그것을 막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마을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조상의 유골을 꼭 감싸 안은 채 유골로 향하려던 몰매를 자기가 대신 맞아야 했다. 그 사람은 그 후 반병신이 되어 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가버렸다. 강덕칠은 문득 그때의 그 광경이 불현듯 생생하게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서 박살내거라. 저 혼자 잘 살겠다는 놈은 인간도 아니니까 그저 조상이고 뭐고 모조리 뼈도 없이 박살내야지. 뭘 꾸물럭거리고 있노? 빨리 시작하거라.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가운데 서 있는 이장을 향해 서로 한마디씩 내뱉으며 불같은 성화로 재촉했다. 이장은 날카로운 눈길로 마을 사람들을 한번 휘둘러 보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허겨, 우리말 사람은 아니겠지. 그 말이 떨어지자 웅성거리던 주변이 갑자기 씻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 자기 옆 사람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봤을 뿐 숨소리마저 죽이고 있었다. 이 판국에 조상뼈를 찾겠다고 나서려면 분노한 마을 사람들에게 병신되게 얻어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강덕칠의 기억으로도 지금까지 그때 그 사람 말고는 아직 한 번도 이 순간에 나서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물론 마을 사람들 중에 장본인이 없었을 경우도 있었겠지만 꼭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만약 있었다 해도 그는 자기 조상의 유골이 마을 사람들의 성난 손에 마구 깨져서 산 아래로 내던져지는 것을 보고도 눈을 감고만 있었을 것이다. 강덕칠은 다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오기 시작했다. 서쪽 산마루에 반쯤 걸려있는 해가 그에게로 똑바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는 눈이 부셨다. 어둠 속으로 잠겨들기 위해 마지막 남은 빛을 마저 태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강렬한 빛을 발하며 따갑게 그에게 내리비춰지고 있었다. 그는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차라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
평온할 것 같았다. 끝없이 펼쳐진 그 어둠만이 지금의 그에겐 유일한 도피처이고 포근한 안식처였다. 빛을 삼켜버린 어둠 속, 그는 언제까지고 그 어둠 속에 갇혀있고 싶은 생각만이 간절하게 솟구치고 있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아니, 그는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을 깨트리는 이장의 고함 소리에 스스로 빛을 차단하고 만 듯 평화스러운 그 어둠 속에서 다시 쫓겨나왔다. 잔말로 이 중에는 없는 기제.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주위만 살피고 있었다. 그라면 됐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을 순 없는 기니까 죄는 벌로 삭혀야지. 그 말이 떨어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이장은 들고 있던 괭이자루를 어깨너머로 번쩍 치켜들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모두들 숨을 죽인 채 높이 쳐든 이장의 괭이 끝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장은 그러한 자세로 다시 한번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그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뼈를 찾아갈 누군가에게 던지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소리 없는 언어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위는 조용하기만 했다. 드디어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거두며 괭이를 든 손에 바짝 힘을 모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급하게 내뱉는 소리가 있었다. 내다! 이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둥그렇게 떠지며 소리가 난 쪽을 찾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강덕칠이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내다. 내가 그란. 이미 모든 걸 체념한 듯한 강덕칠의 목소리는 하얗게 핏기가 간 그의 얼굴처럼 미처 끝도 맺지 못하고 맥없이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그는 이장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잠시 주춤거렸다. 그러더니 청석 바위에 있는 유골을 주섬주섬 주워 모아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던 보자기를 펼쳐놓고 싸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이없다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본인이 법 없어도 살아갈 강덕칠이라는 사실이 너무 뜻밖이기도 해서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러는 그가 흡사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강덕칠은 자기 자신도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꿈속 같은 기분으로 허우적거리며 앞으로 나오긴 했으나 신랄 같은 뚝심 하나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한 줄기 바람만 불어와도 그는 그대로 풀썩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든 남은 정신을 모두 긁어모아 아버지의 유골만은 일단 정신으로 가슴에 꼭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쥐죽은 듯 조용히 있던 마을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 웅성거림이 차츰 고조되어 가면서 어느새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강덕칠은 마을 사람들의 그 웅성거림이 자기를 향해 조금씩 조금씩 안으로 조여들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이미 그는 반죽음이 된 채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가며 혼미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강덕칠은 등줄기에 커다란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것 같은 강한 충격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을 미처 자각할 사이도 없이 그는 다시 혼미 속으로 빠져들며 앞으로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눈앞에 큰 개미 한 마리가 잽싸게 도망치는 것이 언뜻 보였을 뿐 그는 아무런 감각조차 느낄 수 없었다. 산을 날려버릴 듯 질러대는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만 두 귀에서 왕왕 울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 또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서며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리거라. 박두식이었다. 그는 엎어져 있는 강덕칠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마을 사람들을 밀어내며 소리를 친 것이다. 사람들은 박두식의 그 서슬에 밀려 뒤로 몇 걸음씩 주춤 물러섰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데이.
법이 있는 기라.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지만 대명천지에 이렇게 무지막지 생사람을 죽일 순 없는 기다. 사람들은 저마다 의아한 눈으로 박두식을 쳐다보고 있었다. 법이란 사람이 만든 기다. 다들 같이 잘 살자고 만들었을 게 아이가. 그라이까 이렇게 무법천지로 해대면 안 된단 말이다. 이런 것도 처벌할 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덩달아 죄를 짓지 말고 법에다 맡겨야 하는 기다. 사람들은 박두식의 그 말에 눌려 중구난방으로 치솟던 분노를 조금씩 사귀며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들이 고등고시 합격하고 나서부터 박두식의 말은 마을에서 강한 설득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미처 사귀지 못한 분노를 마저 털어놓으려는 듯 모두 한마디씩 욕설과 함께 땅바닥에 침을 퇴퇴 뱉으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강덕칠은 아물아물 쓰러지는 정신으로 박두식의 그 고함 소리를 아련하게 듣고 있었다. 그 순간에도 노름판에서 자기의 멱살을 거머쥐던 박두식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는 견딜 수 없는 곤혹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강덕칠만을 남겨둔 채 어둠이 덮인 금성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강덕칠이 정신을 가다듬으며 일어났을 땐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캄캄한 산속의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몇 번 비틀거리다가 일어났다. 그는 고개를 젖히고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는 막막한 어둠 속을 한참 동안 망연히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 어둠이 의외로 그에겐 비단결처럼 보드랍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가슴 깊숙이 그 어둠을 들이마셨다. 뱉어놓았다. 기분이 한결 맑아졌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두 팔은 얼어붙은 듯 여전히 앞가슴을 콕 움켜안고 있었다. 그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자기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소리를 지르던 박두식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깨문 입술에서 배어나온 찝찝한 액체를 칵 뱉었다. 강덕칠이 산중턱을 조금 더 내려왔을 때였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시커먼 물체가 그의 앞으로 불쑥 나타나며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놀라지 말거라. 내다. 박두식이었다. 여기서 기다린 기다. 강철이는 박두식이라는 걸 알자 그를 바라보는 눈길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그러나 그는 이내 그를 외면하고 옆으로 비켜서 그냥 내려가려고 했다. 박두식은 재빨리 그러는 강덕칠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거 이리 내놓거라. 강덕칠은 그의 손을 뿌리치려다 말고 그를 돌아다 보았다. 그 보자기에 싼 거 날 달란 말이다. 강덕칠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만 둥그렇게 뜬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가 왜 남의 조상뼈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강덕칠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여는 아무도 없다. 니하고 내만 있는 기다. 니도 살고 내도 사는 길 아이가. 도대체 무신 뚱딴지 같은 소리를 씹으려 쌓고 있는 기고. 강덕칠은 울컥 화부터 치밀어 올라 쥐어박듯 말을 내뱉었다. 그거는 우리 아버지 삐다. 강덕칠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얼떨떨했다. 혹시 그의 말을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하고 자신의 의식을 의심하기도 했다. 박두식은 그러고 서 있는 강덕칠을 향해 희죽 웃음을 한번 지어 보였다. 그러더니 속삭이듯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니도 거기다가 묘를 썼는 모양이다만 그것도 말같이 영험이 있는 건 아닌 모양이더라. 작년엔 그렇게도 풍년이지 않던가. 강덕칠은 흡사 도깨비한테 홀린 기분이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박두식이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변신한 귀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줄곧 자기 머릿속에 그의 얼굴이 박혀 있어서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강덕칠은 마치 그것을 확인이나 해보려는 듯 눈을 몇 번 껌벅이며 희미해지는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다. 강덕칠의 이러한 생각을 무산시키기라도 하듯 박두식이 다시 말을 던졌다. 우리 어른삐를 죽기를 각오하고 구해줘서 고맙구먼. 그 대신 내는 니를 그 지경에서 구해줬다. 물론 니는 모르고 한 일이고 내도 늦게나마 내 어른삐를 구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긴 하지만 일은 그렇게 된 기다. 비차 손해볼 것은 없는 기라. 강덕칠은 여전히 말문이 막혀 있었다. 질질 끌 거 없다. 어여 이리 내놓거라. 박두식은 그러면서 강덕칠이 가슴에 꼭 껴안고 있는 보퉁이를 빼앗듯이 제 손에 옮겨주고 있었다. 강덕칠은 그가 그러는 동안 장승처럼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보퉁이를 빼앗아든 박두식도 그러한 강덕칠을 무덤덤한 표정으로 마주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러고 섰던 박두식은 들고 있는 보퉁이를 위로 약간 치켜들고 씩 웃으면서 말했다. 욕심을 부려봤자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되는 기라.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묘한 감정으로 교차하고 있었다. 박두식은 다시 한번 뜻모를 웃음을 흘리고는 돌아서서 천천히 마을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박두식의 모습이 이미 어둠 속에 완전히 묻혀 보이지 않았다. 강덕칠은 그때까지 움직일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박두식이 남겨놓은 그 웃음의 여운이 강덕칠에게서 지워지질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강덕칠은 언뜻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노름방에서 자기의 멱살을 거머쥐며 달려들던 때의 그의 모습에서 풍기던 그런 감정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자신의 머릿속에 줄곧 박혀있던 그의 모습과도 달랐다. 강덕칠은 그렇게 알 듯 모를 듯 가슴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그 소리 없는 웃음의 여운을 붙들고 방금 그가 사라져간 어둠을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한참 만에야 강덕칠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자기 혼자 서 있다는 걸 의식하고는 정신이 번쩍 돌아왔다. 그는 내려오던 산길을 다시 되받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비틀거리며 겨우 걸음을 옮겨놓던 때와는 영판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강덕칠은 혼자만 알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있었다. 자기만 알도록 표를 해둔 그곳이 아무 탈 없이 그대로 있었다. 강덕칠은 쓰러지듯 그 위에 엎드리며 양팔을 벌려 봉분을 안고 있었다. 한참 동안 움직일 줄 모르고 그렇게 엎드려 있던 강덕칠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캄캄한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하하하하 무. 그것은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얼른 분간할 수 없었다. 메아리가 되어 산자락에 부딪히고 있는 그 소리는 흡사 야릇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며 어둠 속으로 멀리 멀리 사라져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